당신들 진짜 죽고 싶어요? 뭐야, 이 아줌마가 겁도 없이! 마지막 경고할게. 여학생들 놔주고 여기서 꺼져. 이 미친년이!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오후 3시쯤 되면 어김없이 근린공원으로 향하는 모녀가 있습니다. 김은영, 35살. 단발머리에 편안한 운동복 차림새가 여느 동네 아줌마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서연아, 천천히 걸어. 은영이 7살 딸 서연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서연이는 분홍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깡총깡총 뛰며 엄마를 따라갑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그네로 달려갑니다. 엄마 밀어줘. 은영은 웃으며 딸을 그네에 태워줍니다. 그네가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은영 씨 또 오셨네요. 벤치에 앉아있던 박미경이 손을 흔듭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동지 같은 존재죠. 애 키우기 참 힘드네요. 은영이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남편은 야근이라고 또 늦는다고 하고. 맞아요. 남편들도 바쁘고 힘들 테니 우리끼리라도 힘내야죠. 미경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여자는 아이 교육비 이야기, 살림 이야기 등 평범한 일상 얘기를 나눕니다. 은영은 조용히 듣기만 하는 편입니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으로 통하죠. 서연이 엄마는 참 차분해요. 미경이 말합니다. 저 같으면 벌써 화냈을 일인데도 항상 참으시더라고요. 은영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요. 사실 은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집 안방 한 구석,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메달 2개와 크고 작은 트로피들이 가득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태권도 67kg급에서 연속 금메달을 따낸 그 김은영이 바로 지금의 평범한 육아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조차 예전에 태권도 좀 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은영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굳었네. 은영이 혼자 중얼거리며 목을 좌우로 돌려봅니다. 예전엔 하루 8시간씩 훈련했던 몸이 이제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서연이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은영은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올림픽 챔피언이었다는 걸 서연이는 언제 알게 될까? 가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은영은 거울 앞에서 품새 동작을 해봅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15년간 단련했던 그 완벽한 기술들을. 하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엄마, 배고파. 서연이가 뛰어옵니다. 그래, 집에 가서 간식 먹자. 은영이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돌아가는 길에 은영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흐뭇하게 웃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영은 서연이에게 간식을 주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주방에서 야채를 썰며 은영은 또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를 몇 년간 유지했고 무패 신화를 이어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서연이가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며 혼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주님,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어요. 어떡하죠? 은영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은영 역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위험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조용한 하루하루. 은영은 이런 평범함이 좋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보다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며 은영은 내일도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함께 놀고 다른 엄마들과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 그때까지만 해도 은영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15년간 봉인해뒀던 격투 본능이 다시 깨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은영과 서연이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적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은영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공원 입구에 다가서자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 근처 벤치에 낯선 남자들 5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문신을 드러낸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또 애 엄마 온다. 그중 한 명이 은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최동수가 은영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아줌마들 참 용감하네.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은영은 서연이의 손을 꽉 잡고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그네 타고 싶어. 서연이가 놀이터를 가리키며 떼를 썼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서 놀자. 은영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동수 일당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애들 울리지 마. 시끄럽게. 다른 한 명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기 이제 우리 구역이야. 애들 데리고 집에 나가.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무서워할까봐 참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싫어. 그네 타고 싶다고. 서연이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최동수가 일어나더니 은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줌마, 애 좀 조용히 시켜. 우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거든. 가까이서 보니 최동수의 팔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위협적이었고 눈빛에서 사나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금방? 지금 당장 꺼져야지. 최동수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은영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경기장에서 상대방과 마주했을 때의 그 감각. 하지만 재빨리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안 돼. 서연이가 보고 있어. 서연아, 엄마랑 가자. 은영이 딸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따라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은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동수 일당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은영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삐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왜 그네 못하게 해? 서연이가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은영은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아직 7살인 서연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은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도 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남편 정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야. 은영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눈치챘습니다. 서연이도 화난 것 같고, 뭔 일 있었지? 은영이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느꼈던 위험한 기운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놈들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는데. 정민수가 분개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걸. 그냥 담배 피우고 있었어. 은영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는 건 안 되지.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그날 밤 은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올림픽 선수였던 시절의 은영이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감도 강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다른 공원으로 가면 되겠지. 은영은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다시 공원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네 탈 수 있지? 은영이 망설였습니다. 다른 공원을 제안해 볼까 했지만 서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가보자. 오후 3시 모녀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영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혹시 어제 그 사람들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동수 일당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 또 왔네. 최동수가 은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은영이 서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최동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은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격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아, 빨리 가자. 은영이 딸의 손을 이끌며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다른 공원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영은 서연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좀 더 먼 공원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계속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 우리 공원 안 가? 거기가 더 좋은데. 서연이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좋잖아.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은영이 달래봤지만 서연이는 시큰둥했습니다. 새로운 공원에서 1시간쯤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영은 이웃 박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은영 씨, 큰일 났어요. 미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공원에 깡패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예 아지트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네요.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다고 단속 나가면 이미 없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공원으로 가야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는 학생들한테까지 시비를 걸었다던데요. 담배 사오라고 시키고 안 들으면 협박하고.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공원을 점거하는 정도가 아니었군요. 집에 돌아와서 은영은 인터넷 카페를 확인해 봤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공원 깡패들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어제는 할머니한테도 욕설을 했다더라고요. 누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댓글들을 보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정민수가 돌아오자 은영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다른 공원으로 가자. 멀어도 어쩔 수 없지.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게 맞나요?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게... 정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잖아.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다음 날 오후 은영은 서연이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맥주캔과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음담패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야, 누나들 어디가? 같이 놀자. 최동수가 지나가는 대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대학생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다른 놈이 따라붙었습니다. 뭐야 이년이? 까불어? 놔주세요. 대학생이 무서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은영이 이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런 놈들이. 하지만 서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들 왜 저래? 서연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몰라. 우리 집에 가자. 은영이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동수가 은영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줌마 또 왔네. 끈질기긴. 최동수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최동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영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최동수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야, 못 들었어? 부르는데 왜 안 와? 은영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여기 우리 구역이라고 몇 번 말했잖아. 최동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은 모든 사람이 쓰는 곳 아닌가요? 은영이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최동수가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 웃기네. 여기 이제 우리 거야. 다른 놈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은영과 서연이를 애워싸는 형태가 되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무서워하며 은영의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은영이 딸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만하세요. 아이가 무서워한다고? 그럼 오지 말았어야지. 최동수 옆에 놈이 낄낄거렸습니다. 아니면 우리한테 통행료라도 내든지. 또 다른 놈이 거들었습니다. 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통행료? 그래, 월 10만 원 정도? 그럼 우리가 아줌마 딸 잘 봐줄게. 최동수가 서연이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순간 은영의 이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못 들었어? 네 딸 잘 봐준다고. 최동수가 서연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영이 반사적으로 최동수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그 순간 최동수가 비틀거렸어요. 이 아줌마 힘 좀 세네. 최동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영도 자신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어요. 죄송해요. 그냥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은영이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수의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까불어?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놈들도 은영을 애워쌌어요. 서연아, 엄마 뒤에 있어. 은영이 딸을 보호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야, 어디가? 얘기 안 끝났는데? 은영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위험해. 그때까지만 해도 은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15년간 봉인해뒀던 힘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동수가 서연이를 쳐다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은영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앞에 선 할머니가 마트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공원 근처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아예 거기서 살고 있다면서요? 마트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는 김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일부러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대요.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군요. 다쳤어요? 무릎이 까지고 허리도 삐끗했다더라고요. 병원까지 갔어요.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네요. 집에 돌아와서 은영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최동수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니 몇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최모 씨, 조직폭력배 하부조직 관련 수사. 은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떡하지? 은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서연이가 공원에 가자고 졸랐지만 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놀자. 새로 산 퍼즐 맞춰보자. 싫어. 공원 가고 싶어. 서연이가 떼를 썼습니다. 안 돼. 공원은 지금 위험해. 은영이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왜 위험해? 나쁜 사람들 있어? 은영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놀아야 해. 서연이가 울상을 지었지만 더 이상 떼를 쓰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은영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놈들이었구나. 그럼 더더욱 가면 안 되지. 남편 정민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계속 피하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조폭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다음 날 오후 은영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공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동수 일당이 여고생 3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학교 어디야? 전화번호 가르쳐줘. 최동수가 여학생 중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싫어요. 가게 해주세요. 여고생들이 울먹거렸습니다. 뭐야, 이 어린 년들이 까불어. 다른 놈이 여학생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은영이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아, 집에서 기다려.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은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 은영이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누나들 우리랑 놀자. 재밌는 거 많아. 최동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놔주세요. 은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동수가 돌아보더니 킥킥거렸습니다. 아줌마 또 왔네. 끈질기긴. 학생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놔주세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구역 지나간 잘못이 있지. 다른 놈이 거들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은영을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줌마, 도와주세요. 은영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이것들 몇 년 후면 다 클 건데 뭘. 최동수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은영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르든지. 우리 도망갈 시간 충분해. 최동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최동수가 은영을 쳐다보며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딸도 몇 년 후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의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당신들, 진짜 죽고 싶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최동수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겁없이? 은영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경고할게. 학생들 놔주고 여기서 꺼져. 아니면 뭘 어쩔 건데? 최동수가 은영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은영이 반사적으로 최동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최동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아줌마 뭐야? 다른 놈들이 놀라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 곧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최동수가 화가 나서 이 미친년이 하며 은영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를 찾아 공원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은영이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딸 앞에서 감히. 그 순간 은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년간 봉인해뒀던 격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공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를 찾아 혼자 나온 거였어요. 은영이 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서연이가 나타난 거죠. 서연아, 여기 오면 안 돼. 은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나쁜 아저씨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엄마, 저 아저씨들이 왜 그래? 서연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최동수가 서연이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딸도 왔네. 예쁘긴 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성 본능이 폭발한 거죠. 서연아, 눈 감고 있어. 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 혼내줄게. 엄마. 서연이가 엄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은영이 서연이를 자신의 뒤로 보내며 최동수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15년 전 올림픽 경기장 위에서 보여줬던 그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동수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갑자기 폼 잡아?
은영이 운동복을 정리하며 서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어깨가 쭉 펴지고 흐트러졌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김은영. 은영이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67kg급 금메달리스트.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학생들도 최동수 일당도 모두 은영을 바라봤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 3연패.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동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태권도? 그게 뭐 대수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은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은영이 완벽한 태권도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패 기록 98승. 그제서야 최동수 일당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줌마가 아니었던 거죠. 15년간 봉인해뒀는데 은영이 천천히 품새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너희 때문에 다시 풀어야겠네. 그 움직임은 예술이었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 엄청난 파워가 숨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그 김은영? 맞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 최동수가 당황하며 동료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아. 은영이 딸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들 정리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영이 다시 최동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사과하고 사라져. 최동수가 체면이 구겨진 듯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태권도가 뭐 대수라고. 좋아.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여줄게. 순간 은영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챔피언의 혼이 완전히 깨어난 거죠. 최동수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해보면 알아. 은영이 완벽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최동수가 이 미친년 하며 은영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주먹이 얼마나 느린지 뻔히 보였거든요. 15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겨뤘던 그녀에게는 아마추어의 공격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느려. 은영이 차갑게 말하며 최동수의 주먹을 간단히 막아냈습니다. 최동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때 다른 놈들도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덤벼. 5명이 동시에 은영을 향해 돌진했어요. 은영이 서연이를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엄마 믿어? 응. 서연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켜봐. 엄마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 순간 은영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첫 번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우와.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렸습니다. 두 번째 놈이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은영이 뒤돌아차기로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챔피언이야. 은영이 숨도 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최동수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미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영이 최동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 같았어요. 우아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동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습니다. 은영이 그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을 위협한 것
절대 용서 안 해. 그 순간 은영의 눈에서 진짜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15년간 평범한 엄마로 살아왔지만 본질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격투가였던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야. 은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은영이 최동수를 내려다보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올림픽 결승전 직전에 그 고요함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이가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이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로 폭발할 뻔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제해야 했어요. 일어나. 은영이 최동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최동수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빌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은영의 목소리에 더 강한 압박이 실렸습니다. 최동수가 벌벌 떨며 일어섰어요. 다른 놈들도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은영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은영이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김은영이야. 이제 기억이 나네. 세상에 우리 동네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살고 있었다니. 움직임 봐. 진짜 다르잖아. 은영이 최동수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한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할머니 넘어뜨린 것, 여고생들 괴롭힌 것, 그리고 은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딸을 위협한 것. 최동수가 더욱 심하게 떨었습니다. 은영이 완벽한 격투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체중을 앞다리에 실으며 양손을 가슴 앞에서 자연스럽게 벌렸어요. 바로 2008년 올림픽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그 자세였습니다. 보여줄게. 진짜 태권도가 뭔지. 은영이 말했습니다. 순간 은영이 움직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속도였어요. 은영의 발차기가 최동수의 머리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람만으로도 최동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아! 최동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맞히려고 했으면 내 머리통은 이미 날아갔어. 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오호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은영이 다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손기술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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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의 주먹이 최동수 주변의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실제로는 맞추지 않았지만 그 위력은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이게 손기술이고, 은영이 말하며 이번에는 발기술 시범을 보였습니다. 휙! 휙! 연속 발차기가 최동수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발기술이야. 은영이 마지막 발차기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최동수가 완전히 기가 꺾인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다른 놈들도 모두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표시했어요. 항복? 은영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은영이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최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뭘 원하세요? 최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 김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병원비도 네가 다 물어주고. 네, 알겠습니다. 둘째, 그 여고생들한테도 사과해. 네, 꼭 하겠습니다. 셋째, 은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신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 알겠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거의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서연이 엄마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은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제든 나설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김은영, 김은영.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은영이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최동수 일당은 기어가듯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다시는 오지 마. 우리 동네에 김은영이 있다는 걸 명심해. 은영이 서연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아, 무서웠지? 아니야. 엄마가 정말 멋있었어. 서연이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서연이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때 여고생 3명이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그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 은영이 여고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다른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동네 아줌마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은영을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공원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안심하고 산책을 시작했어요. 은영이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은영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동네 영웅이네요. 은영이 부끄러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은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금메달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서연이가 반짝이는 메달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받은 상이야. 우와, 진짜 금이야?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달을 서연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은영이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영?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오늘 우리 애들 많이 괴롭혔다며? 은영이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최동수의 위엔 놈이 직접 연락해 온 거였네요. 잘못했으니까 혼낸 거예요. 잘못? 웃기네. 우리 구역에서 우리 애들 건드린 게 잘못이지.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역이 뭐예요? 거긴 공공장소라고요. 공공장소? 상대방이 비웃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우리 구역이야. 뭐라고요? 내일 저녁 9시. 공원으로 혼자 나와. 얘기 좀 하자. 만약 안 나오면 네 딸내미가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고 있어. 순간 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협하다니. 감히.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9시. 까먹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영이 서연이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서연이의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딸은 절대 건드리게 하지 않겠어. 다음 날 은영은 정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정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협박 전화 하나로는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은영이 망설였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여보, 무슨 소리야? 조폭들이야.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정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 괜찮아. 나 믿어. 저녁 8시 은영은 서연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예전 도복을 입었어요. 새하얀 도복에 검은 띠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건장한 체격의 조폭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리더로 보였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은영이지? 리더가 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박철민이야. 이 일대 책임자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배짱 좋네. 올림픽 나갔다고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해보면 알겠죠. 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게임을 하자. 박철민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우리 애들 5명하고 붙어봐. 이기면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사라져 줄게. 만약 내가 지면? 그럼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마. 그리고 박철민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매달 보호비 100만 원씩 내.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박철민이 손짓하자 5명의 조폭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격투기 경험이 있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동시에 들어와라. 은영이 완벽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야? 박철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한 번에 해결하지. 조폭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싶었거든요. 좋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야. 박철민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영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두르자 은영이 옆으로 피하며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명치를 가격당한 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놈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은영이 뒤돌아차기로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챔피언이야. 은영이 숨도 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은영의 연속 발차기에 모두 쓰러졌어요. 마지막 5번째 놈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 1명 남았는데? 은영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항복합니다. 마지막 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네 차례네. 은영이 박철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깐, 약속이 다르잖아. 박철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 그게 아니라. 은영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약속 안 지킬 거야? 박철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진 거야. 그럼 언제까지 사라질 거지? 내일까지. 바로 지금. 은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쓰러진 5명과 벌벌 떠는 박철민, 그리고 나머지 조폭들이 모두 그녀를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은영이 말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네,
네. 조폭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한 군대 같았어요. 은영이 혼자 남은 공원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서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동네. 그것이 은영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이 베란다에서 공원을 내려다보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위협하던 모습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 공원 갈 수 있어? 서연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가자. 은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폭들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은영 씨, 박미경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과장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네요. 은영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은영에게 다가왔어요. 은영 씨, 정말 고마워요.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덕분에 다시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할머니가 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괴롭힘을 당했던 여고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아줌마.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왜 왔어? 은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아줌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여학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다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희도 태권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권도를? 네, 아줌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여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태권도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은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은영은 정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학생들이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일 아닌가? 정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정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 뭐려? 우리 동네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모습 말이야. 그게 진짜 영웅이더라고. 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엄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침 서연이가 뛰어와서 은영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더라.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응.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 은영이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생각해봤는데 태권도 가르쳐 줄게. 정말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은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네.
그리고 절대 먼저 시비를 걸면 안 돼. 정당방위로만 써야 해.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오후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자,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자. 은영이 완벽한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하려 했지만 어설펐어요. 하지만 은영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교정해줬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은영이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해. 몇 주가 지나자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가르쳐 주신다며요? 네, 그런데 돈은 안 받아요. 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받은 것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한 달 후, 은영의 태권도 수업은 공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김은영 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동네 사범이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여전히 그냥 서연이 엄마예요. 은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은영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습 요청, 인터뷰 요청, 심지어 책 출간 제의까지. 하지만 은영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공원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저녁 은영은 서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해질녘 공원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엄마, 고마워.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그리고 멋진 엄마가 되어줘서. 은영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서연이가 있어서 엄마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그날 밤 은영은 옷장에서 금메달을 꺼내 서연이 방에 걸어뒀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겠지? 은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는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내일 또 그 소리로 가득 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한때는 세계 최강의 격투가였지만 이제는 동네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모든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연이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은영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